자, 두 번째, 매우 만족 순위. 매우 만족에 대한, 여기입니다, 여기. 매우 만족에 대한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시오. 친절하게도 뭐 내림차순 구하라고 다 나와 있네요. 이런 정도라면 뭐 부담 없죠. 자, 랭크점 EQ 함수 써. 등수 구할 때 무슨 함수 쓴다고요? 우리는 앞으로 랭크점 EQ라는 함수를 쓸 거다. 자,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네요.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사용하셔야 되고. 자, 이꼴 랭크점 EQ라는 함수. 바로 여기. 자, 첫 번째 항목의 매우 만족감, 상대 참조. 각 항목의 매우 만족값이니까 상대 참조, 콤마. 두 번째 인수가 전체 자료, 매우 만족 전체의 자료. 등수 매길 때 전체 인원수가 뭐 아까 뭐랬죠?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것처럼 여기도 매우 만족의 이 비율 값들의 개수가 변화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자동차를 사용하는 동안에 이 범위는 변화가 없어야 되겠다. 절대 참조 F4번 키 가지고 주소 형태 조정, 콤마 제로. 자, 매우 만족이니까 어쨌든 이 값은 문제에서 이건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애매모호할 수도 있거든. 이게 오른차순일 수도 있고 내리차순도 있거든요, 사실은. 응? 상에 따라. 근데 그 상을 아예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내림차순 방식으로 하라고. 그래서 제로. 안 그러면 사람의 생각에 따라 이게 내림차순도 될 수 있고 오른차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가로 닫고. 그런 오해 소지를 얻기 위해서 내림차순이라고 명시를 했네요.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음. 여러분도 혹시 이거 앞에서 좀 한지 오래되긴 한데 혹시 서식 꾸밀 때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 기억나세요? 뭐 숫자라서 지금 오른쪽에 가 있는 겁니다. 3번은 맨 마지막으로 돌릴게요. 4번부터 하겠습니다. 대체로 만족의 평균. 너무 쉽네요. 대체로 만족의 평균을 반올림에 투자하게 표시해. 그러면 나온 함수 반올림한 함수. 자, 평균관 함수. average. 뭐 조건 없으니까 average. 자, 그러면 어디다 작업해야 되죠? 대체로 만족의 평균 여기네요. 요건 자동 채우기를 쓸 필요가 없죠? 네. 한 개만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평균을 구해야 반올림하죠. 에브리지. 바로 열고. 대체로 만족, 요 데이터네요, 요 데이터. 이렇게 바로 닫고. 자, 이게 먼저 순행이 되어져야 되고요. 아마 뭐, 저기, 평균값이 저렇게 나온다라는 건 아마 뭐, 표시 형식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거나 그런가 보죠.
일단 뭐 그대로 씁시다, 일단 우리는. 자, 반올림해서 어떻게 하라 했죠? 둘째 자리, 이게 표현이 좀 애매모호하네요. 이렇게 소수점 두자. 예를 보니까 애매모호해서 이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니까 함수명 뒷부분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라는 이야기네요. 자, 그러면 물론 이게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와 있긴 하지만 원래는 아마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응? 이렇게 평균을 계산하면. 근데 이걸 이제 표시 형식을 아마 여기서 바꿔놨나 봅니다. 백분율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고 방금 소수점 몇 자리까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러면 요 값에서 뭡니까? 반올림을 하여 라운드. 요게 숫자 값이죠. 콤마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는 2. 이게 틀리면 자릿수 조정하시면 됩니다. 뭐 3을 적을 수도 있고 1을 적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안 나오네요, 저는. 아, 이거 왜 이래 나와? 아까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 여기서 요 상태였죠? 여기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라운드, 가로 열고, 콤마, 삽니다. 2가 아니고 삽니다. 네? 2가 아니고 삽니다. 왜 산 줄 아시죠? 이런 걸 꼭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뭐야? 자, 보세요. 이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백분율로 바꾸면 자릿수가 두 자리 앞당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수점 둘째 자리가 나오려면 원래 실수값이 얼마? 이걸 백분율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바꾸면. 물론 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까지만 한다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다는 건 백분율 소수점 둘째 자리 나타낸다는 건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처리가 돼야 되겠죠. 음. 그리고 이렇게 나오려면 근본적으로 어디? 원래 실수값이었잖아요. 그걸 백분율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넷째 자리에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 5번 가겠습니다. 매우 불만족 1% 이상. 매우 불만족이 매우 불만족이 1% 이상. 조건 인 개수. 자, 이게 조건이고요. 의 개수. 결과 뒤에 거름을 붙이시오. 그러면 아마 이런 함수가 생각나셔야 될 거고요. 조건이 달려서 카운트. 그 다음에 이 카운트라는
d카운트나 d카운트 A 같은 함수가 생각나야 되는데 문제에 d카운트 함수 쓰라고 했기 때문에 d카운트 함수 다음에 n% 연산자는 데이터 연결이죠. 그러면 이것이 함수가 있고 이제 이건 제가 설명 안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형식상의 이야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count if n% 연산자는 데이터 연결. 혹시 데이터 연결 함수는 기억나세요? concatenate라고 하는 함수. 자, 이건 처음 봅니다. 처음. 자, 여기 이꼴 count if 라는 함수를 이용했어요. 첫 번째가 조건만 나열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어디? 매우 불만족이니까 매우 불만족 데이터에서 콤마 1% 이상이라는 적은 어떻게 아까 저기 여기에 제가 이렇게 우리 설명드릴 때 그 숫자 값이나 문자 값이라는 게 있고 하나 식이라는 게 있다 그랬거든요. 그 식은 이게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는 이런 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나? 근데 다만 이게 값의 형태로 남다 보니까 저걸 값이라는 데이터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 형태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쌍따옴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걸 주의사항을 좀 들려고 합니다. 쌍따옴표. 왜 쌍따옴표냐? 저도 잘 모른다. 이걸 만든 사람이 그렇게 쓴답니다. 그냥 사용법이. 그리고 이건 따로 계산, 뭐 평균이나 합계를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건까지만 처리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엔터. 그래서 여기 아까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요거. 요거 쌍따옴표 처리하셔야 된다. 적는 건 기본이 형태를 적는 건 큰 무리가 없는데 이건 쌍따옴표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옆에 4그룹이죠. 그러면 그룹이라는 표시하라. 그러면 뭐 앰플 연산자 사에서 연결 그리고 그룹이라는 문자 직접 입력 쌍따옴표부터 처리. 6번 가겠습니다. 주거 유형 그룹의 매우 만족 평균. 자,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해 DFG 함수.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네요. 그러면 자, 앞에 봅니다. 자, 시험에서 데이터베이스라 그러면 저희들 요 ITQ라는 시험에서 데이터베이스 이 부분 아닙니다. 그냥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데이터 입력을 할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까지 데이터 입력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조건이죠? 주거 유형이 뭐? 그룹. 그룹 필드, 주거 유형 그룹. 즉, 그룹이 주거 유형이라고요. 이게 조건입니다. 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매우 만족 평균을 계산하겠다.
그러면 뭐 average if라는 함수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조건 한개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써야 되네요. daverage. 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조건이 작성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뭐 기존에 있던 걸 이용하라고 했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여기, 여기. 보이세요? 그룹 필드명 아래 주거 유형 요렇게. 끝. 그럼 모든 형식 다 끝난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꼴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균을 계산했다. 함수명은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이러고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베이스 기본적으로 이제 직접 입력하신 데이터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뭐 했지만 복사 붙여넣기 한 거 있잖아요. 이 작업으로 넘어갔던 거. 그 자료가 데이터베이스 자료입니다. 결과적으로. 콤마 계산할 필드명은 매우 만족의 평균이니까 매우 만족 필드명. 콤마 조건 범위는 기존에 있던 걸 쓰라고 문제 있었네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다른 이야기는 없었죠? 아, 그리고 지금 자, 요 파일 그대로 두시고요. 일단 저장 컨트롤 S 한번 합시고. 그리고 아마 엑셀 기능이라고 하는 파일명 보이시죠? 엑셀 기능. 엑셀 기능이라는 파일 나타내시고 일단 어딜 가시냐면 거기 수학삼각 함수 수학삼각 맨 위에 여기가 앞겠습니다. 자, 액세스 합계 구하실 줄 아시죠? 무슨 함수 쓸 겁니까? 암사 나누고 이제 도구를 이용한다면 썸 함수 쓰겠죠? 응? 자, 이 자료가 무슨 자료라고요? 이 범위에 있는 자료가 액세스 시험 점수죠? 응?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셀 범위에 이름을 부여하겠다.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하겠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름 정의라고. 첫 시간에 했던 내용이잖아요. 이거 저기 1작업에서 했던 내용이잖아요. 자, 그게 그냥 의미 있는 이름만 이렇게 부여하는 데 쓰냐고요? 아닙니다, 원래. 자, 그다음에 이 자료, 실제 이 범위는 뭡니까? 이걸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우리는? 응? 액세스라고 부를 거라고요. 액세스 데이터라고, 이렇게. 앞으로. 그걸 이름 정의라고 했죠. 그럼 범위 설정. 이름 상자에 가셔서 이름 정의하세요. 액세스. 그럼 앞으로 이 녀석은 공식 명칭이 이제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거. 예? 그 수정은 어디 가서 한다고요? 이런 수식의 이름 관리자에 가서 수정한다. 개수가 좀 많네요. 자, 됐습니까? 자,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여기서 수정한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냐면 자, 보세요. 이꼴 sum 가로 열고 여러분들 이걸 범위 설정하면 원래 이 3에서 이 7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공식 명칭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액세스로 바뀌었다고요. 바로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엑셀이 이제 뭐냐면 액세스라는 걸 딱 엔터 칠 때 이제 뭐 하냐면 액세스라는 게 사실 계산이 안 되지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냐면 이름 관리자에 갑니다. 가서 이름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 3에서 이 7로 해석할 거라고요. 이 3 땡땡 이 7로. 그럼 이 3에서 이 7에 가니까 무슨 데이터가 이런 숫자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요 단계는 이름을 이용해서 이름을 정의한 이름을 가지고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요 단계는 사실은
무슨 수식의 가장 최종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함수가 원활하게 잘 되어져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걸 하는 거라고. 저것까지 쓰실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다. 업무에 활용을 한다. 그럼 되게 함수는 많이, 엑셀 공부 많이 하신 분이고요. 저희들 시험이다 그래서 실시간 혹시 기억나세요? 한글 할 때. 철실하게 딱 첫날 만나서 제가 뭐라 그랬던 이야기 중에 한글에 사용하는 지금 이 문서에서 이 기능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을 다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두세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몇십 페이지, 몇백 페이지짜리 책을 만들 때 쓰는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루는 자료가 기능이 몇 가지야 되지는 않지만 그 내용 전반적으로 보면 실제 업무적으로 다 사용은 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다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자,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꼭 평균만 계산하냐고요? 아니요. 다른 함수도 계산하면 이때 뭡니까? 이거 쓰셔도 된다고요. 이거 쓰실 때 이제 내가 이름을 알잖아요. 이름을 알면 내가 직접 액세스라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엔터. 또 어떤 방법이 있냐고요? 뭐 최대값을 찾겠다. 아, 어떤 방식 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드래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름을 이용하래서 이름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식에 정의된 이름에 수식에서 사용 보이세요. 여기. 하면 방금 정의된 이름들이 이렇게 있을 건데 우리가 필요한 게 방금 뭐였죠? 액세스였나요? 아, 여기 있죠? 클릭. 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왜냐면 지금처럼 개수가 많으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바로 다. 이런 방법 쓰는데 자, 시험에서 정의된 이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자, 근본 원리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방금 사용하시던 챕터 4로 가겠습니다. 8명. 자, 그러면 여기에 정의된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자, 문제에서 3번 읽어볼게요. 약간 불만족의 두 번째 점수, 정의된 이름, 약간 불만족을 사용하여, 정의된 이름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확인해 보니까 미리 만들어진 게 있다고요. 여러분이 만들었다고요, 이거. 앞에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1작업에 2작업 제대로 안 되면 이후의 내용들 계속 틀립니다. 약간 불만. 그렇게 해서 이제 찾으러 오는 겁니다. 이제 요 범위를 이야기하네요. 그럼 이건 뭐죠? 자, 자, 정의된 이름. 이 뭐라고요? 약간 불만족. 그래서 이거 확인해 보니까 범위가 어떻죠? F5에서 F11. 원래 이제 기본 공식적으로 이제 F5에서 F11. 요거잖아요. 요거 이제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바꿔놨다는 거죠. 자, 정의된 이름. 을 이용하여 계산하시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몇 번째 큰 값이라는 그런 의미네요. 무슨 함수? 라지 함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자, 통계 함수에 라지. 몇 번째 큰가? 오케이. 그럼 뭐 별거 없죠? 그래서 이꼴. 자,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약간 대충 이게 잘 인식이 안 되시면 그냥 여기 가서 이렇게 합니다. 약간 여기 가서 이렇게 드래그 한다고요. 네?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약간 불만족의 이름을 이용한 거 맞죠? 이제 정의된 이름. 그리고 몇 번째? 두, 두 번째 큰 값이니까 K2. 그리고 엔터. 설명드려야 될 내용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잠시만, 뭐, 내일, 어차피 내일 또 실습할 시간이 좀 없어서 좀 아쉽네요. 자, 어쨌든 일정이 좀 빠듯합니다. 자, 나머지 함수는 내일 마무리 시켜드릴게요. 이거 좀, 오늘 여기까지는 꼭 복습을 하고 오시고요. 자, 그 다음, 엑셀 기능 정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거기 아마 시트 이름 중에 앞쪽으로 가실 겁니다. 아마 앞쪽으로. 하면 정렬이라는 게 있어요. 정렬. 정렬. 자, 이 정렬이라는 거 방금 그 등수 순위 매길 때 설명을 드렸죠.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를 나열하는 기능이라고. 네? 그럼 그 기준이라는 게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나열하는 게 있을 거고요.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나열하는 게 그게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고 했는데 자, 실제적으로 숫자 데이터만 정렬할 수 있냐고? 아니요. 문자에도 정렬이 가능합니다. 문자도. 우리가 보통 이제 사전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형태를. 그 다음에 거꾸로 역으로 하는 걸 역사전식이라고 보통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잠깐만요. 회사에 가면 일반적인 직책들이 있을 겁니다. 뭐 사장, 이사,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이런 직책들이 있을 거라고요. 저 지금 현재 나열되어 있는 이 자료는 오름차순입니까? 내림차순입니까? 직책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거는 우리의 입장이고요. 엑셀에게 물어보세요. 사장이 직책이 높은지 이사가 직책이 높은지 엑셀이 알 수 있냐고요. 엑셀은 저렇게 자료를 던지면 저걸 뭘로 받아들이냐고요. 직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문자 데이터로 받아들입니다. 문자 데이터가 받아들였다는 건 뭐? 기본적으로 자기는 이렇게밖에 정렬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렬하는 게 이렇게 정렬을 해버리면 사장이 가운데 끼어버릴 거 아니에요. 시없이니까. 사장이 되게 불쾌하게 느끼겠죠. 말은 못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정렬하는 순서를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 생활과 맞는 패턴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저 기준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내 입맛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쓰는 방법도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데이터베이스 선택. 이 정렬이라는 것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선택. 자, 데이터에 요거 정렬. 요 기능을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정렬 창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고요. 자, 기존에 있던 정렬 기준이 있네요. 자, 요건 필요 없으면 지우셔도 되고 지우는 거 기준 삭제. 그럼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 추가.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름 필드를 필드 열 오른차순위 즉 가나다라 순서를 정렬하겠다. 그러면 이름 필드 값 기준이고 문자 값 기준이고 오른차순 내림차순 정렬 기준에는 오른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 세 가지 보이시죠? 그래서 오른차순 그리고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는 어디선가 보시지 않았나요? 중복 항목 데이터 제거 뭐 이런 거 하실 때도 있었고 뭐 저랬던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보셨죠? 표 서식 표 스타일 할 때도 나왔죠? 필드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뭐 요 기억부터 희역까지 날되는 거 보이세요? 자, 다시 이번에 요거 할게요. 요거. 나이 필드를 내림 차순하겠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정렬. 자, 기존에 있던 거 지우고 다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이 필드, 열 필드. 숫자 값 기준이고 이번에는 내림 차순 정렬하기. 그러면 이게 큰 나이부터 작은 나이 순으로 나열이 되겠죠. 확인. 보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부서를 관리부, 영업부, 생산부 순으로 정렬하겠다. 이게 이제 이 방법입니다. 이야기. 회사에 가면 힘 있는 부서가 보고서나 서류에 항상 메뉴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잘 모르죠, 그거. 그것도 알력 관계가 있다라는 거. 별거 아니지만. 자,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회사면 회사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 회사 오래 못 버팁니다. 일하는데 열심히 해야지. 그 분수상에 서류안에 뭐 먼저 와 있고 하는 건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저 경험해봤거든요. 자, 정렬. 그럼 기존에 있던 걸, 자, 지우고 하셔도 되고, 기준 추가. 부서 필드를 각 기준이고, 오름차순하면 뭐 기억부터 이렇게 될 거아요 이거 지금 오름차순도 내차순도 아니잖아요, 이게. 잘 자, 아닙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예, 입맛에 맞게. 그러면 요렇게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창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
여기. 여기 있든 여기 없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새 목록 클릭. 그리고 오른쪽에 목록 항목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립니다. 관리부. 자, 그 다음 잠깐만요. 오타 조심하시고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그리고 밑에 봅니다. 목록 항목을 구분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십시오. 엔터. 그리고 나머지 내용 작성. 영업부, 엔터, 생산, 오타 생겼네요. 찾아서 수정하시고 생산부. 그 다음 이건 이제 목록을 나열한 상태고요. 이게 실제로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여기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져야 돼요. 등록이 되어져 있고 나갈 때 또 그냥 나가시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준으로 이런 기준으로 정렬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나가야 된다. 선택은 색깔이 다릅니다. 확인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순서대로 정렬하겠다. 그리고 확인하면 관리부, 영업부, 생산부 순서. 그러면 이거 정렬하는 방법 아시겠죠, 이제? 사장, 이사,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정렬하는 방식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고요. 우리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은. 그리고 우리 집 교재에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하나만 더 보면 그럼 정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이상의 기준이 잡혔을 때 여러분 살면서 들어보셨던 용어 중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정렬입니다. 정렬. 그게 1차 정렬, 2차 정렬, 3차 정렬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정렬 창을 다시 하시고 그럼 기존에 있던 부서는 그대로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그대로 내버려두시고 기준 추가 그리고 나이를 내림차순 정렬합니다. 같은 부서가 있다면 나이 순서대로 정렬해. 그게 1차 정렬, 2차 정렬, 3차 정렬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개념입니다. 뭐 이건 개념적으로 뭐 하나 더 하고 안 하고는 차이는 뭐 여러분 잘 아실 거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확인. 변화가 차이가 없나요? 딴 걸로 할까요? 죄송합니다. 이건 변화가 없네요. 자, 정렬해 가셔서 다시 여시고 나이가 아니고 이름 순서대로 오름차순 정렬하겠다. 바꿀게요. 왜냐면 이게 지금 변화가 없네요. 이게 확인.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있죠. 관리부에 가나다라, 영업부에 대해서도 가나다라. 보이세요? 생산부에 대해서도 가나다라. 됐습니까? 1차 정렬, 2차 정렬. 거기까지만. 그 다음 오른쪽에 부분합으로 가겠습니다. 부분합. 부분합. 자, 부분합이라는 건 의미가 특정 필드를 그룹화라는 건 같은 자료들끼리 일단 기본적으로 묶겠다. 성격이 같은 것들끼리 묶겠다는 건데 성격이 같은 것들끼리 묶을 수도 있고요. 같은 자료끼리 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같은 자료끼리 묶을 때는 무슨 기능이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할까요? 방금 배웠던 정렬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럼 같은 것들끼리 묶어줄 거니까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묶어서 특정 필드의 요약 집계를 그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을 하겠다. 그냥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그 혹시 소개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총계라는 용어. 그 용어를 들어보셨다면 그게 엑셀에서 부분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합만 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뭐 방금 요약 정보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 이런 것도 구하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보셨던 소개 총계라는 개념의 기능이 부분합이라고요. 그다음 방금 내용을 설명드릴 때 필드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럼 이것도 뭘 대상으로 자료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할게요. 학과별 총점의 합계를 표시하려고 합니다. 자,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 그럼 범위 설정. 부분합 기능은 여기 있습니다. 데이터에 윤곽선 부분합. 그리고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된다. 그룹할 항목은 화면에 보이는 대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필드를 묻겠다. 합과 별이라고 했죠. 별이라는 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룹. 그러면 자, 잘 들으세요. 학과를 화면에 보이는 대로 묶어서, 화면에 보이는 대로 묶어서, 합계 정보를 볼 것이며,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 요약 정보, 중에 뭘? 여러 가지 계산 항목, 즉 계산 항목이라는 내용을 보시면 그 필드명을 이야기합니다. 필드명. 계산이 가능한.
그러면 뭐 한 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총점. 그리고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라는 거 잠깐 읽어보시고 나가겠습니다. 확인하면 이렇게.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라는 게 요거보다 요 요약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합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합계. 여기 55 이렇게.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방금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그룹할 항목의 합가라는 것.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은 것들끼리 묶겠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화면에 보이는 데끼리 같은 것들 묶겠다고. 화면에 보이는 데. 이렇게.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네트워크가 요약, 네트워크가 합계, 즉 소개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소개라 그러면 저렇게 나오는 게 소개가 맞아요? 네트워크 요약 소개가 여러 번 나와야 돼요. 원래 딱 한 번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내용은 자 데이터베이스가 어디까지냐면 총계까지입니다. 총계까지. 요런 구조가 보이는 것까지. 자 선택하시고 자 일단 이건 엉터리 정보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부분합 정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부분합을 지우는 것도 참고로 알아야 되겠네요.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부분합 창을 여시고 이 모두 제거 보이세요? 모두 제거. 하면 부분합 기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자 부분합 기능이 사라졌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네트워크와 요약 소개, 멀티미디어과 소개, 소프트웨어과 소개가 나오려고 한다면 애초에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적용시키기 전에 무슨 일이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까? 끼리끼리 뭉쳐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뭉쳐져 있어야 뭔가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은 자료를 묶어서 요약 정보를 표시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학과라는 녀석이 뭐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같은 자료에 이렇게 묶여져 있으려면 정렬 기능이 필요하다. 정렬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정렬, 화면에 보이는 대로 요거 학과 필터 수정할 쓸게요. 뭐 그게 오름차순이 되든 내림차순이 되는 건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시험은 뭐 어떻게 하라고 나오겠죠. 우리는 지금 현재 기본적 설명에 있어서는 오름차순 씁시다. 확인하면 이제 학과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자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부분합도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기능이다. 부분합. 그래서 여기 학과를 화면에 보이는 대로 묶어서 이제 묶으면 이제 보이는 대로 묶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구조 이제 그다음 합계 정보를 나타낼 것이며. 자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는 뭔지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확인하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뭘 하고 싶냐면 합계 평균이라는 요약 정보도 나타내고 싶다고요. 평균 정보도.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즉 총계까지의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이게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부분합 기능을 정렬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학과는 이미 정렬이 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고요. 설정할 필요 없고 부분합 정보를 한번 더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게 이번에 평균이라고요. 평균. 그런데 이 평균을 몇 개만 보고 싶냐고요? 아니요.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한 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 평균값을 보고 싶다고요. 한 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한 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 밑에 새로운 값을 대치라는 옵션 체크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체크가 되어 있으면 기존에 있던 요약 정보는 없애버리고 이 자리에 이 내용이 이 평균이라는 값이 여기 대치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인.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합계값도 있어야 되고 평균값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된 순서를 한다면 이걸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되고 시험은. 근데 어쨌든 우리는 누적만 그냥 해볼게요. 자, 부분합. 그러면 내가 화면에 보이는 학과를 묶어서 학계 정보를 볼 건데 추가해서 볼 겁니다. 그때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한 개 이상의 항목들에 대해서 이때 이 옵션이 체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두 개 있어. 자, 학계도 보이고 평균도 요약 정보 보이려면 체크해야지. 그리고 확인. 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또 다른 정보를 나타내고 싶다. 그럼 학과별로 그러면 정렬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 부분합 기능을 한 번 더 나타내겠다. 학과를 보이는 데 묶어서 이번에 개수 정보를 나타냈거든요. 개수 정보는 누구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만 체크. 이때 여러 정보가 동시에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 있으려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되어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리고 확인. 하면 이렇게. 보이세요? 됐습니까? 그럼 기본 설명은 다 해드린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왼쪽에 이제 행머리 걸 알파, 1, 2, 3, 4, 1년 번호가 나와 있는 이 번호 왼쪽에 있는 여기가 뭐냐면 이 영역을 윤곽이라고 그럽니다. 윤곽. 이 영역을.
전체를. 그 다음에 회색 굵은 선 보이시죠? 이걸 윤곽선이라고 합니다. 윤곽선. 그러니까 즉, 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자료의 영역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점점 찍혀져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구분해주는 선이고요. 윤곽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확대 축소. 플러스는 확대. 마이너스는 축소. 그럼 어떤 내용을 확대해서 보여주거나 축소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여기 1, 2, 3, 4, 5라는 여기 수준 표시라고 합니다. 수준 표시. 전체를 확대시켜주거나 전체를 뭐 줄여주거나 뭐 이 영역이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거 딱 한 번밖에 사용 못 하거든요. 요 영역을 없애고 싶다. 윤곽선 그룹에 그룹 해제 목록 단추 누르시면 윤곽 지우기. 요 영역이 윤곽이라고 했잖아요. 저기에 사라집니다. 윤곽 지우기. 그냥 셀 펑크만 두시고 안 해요. 윤곽 지우기. 사라집니다. 됐습니까? 거기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교재로 돌아갈게요.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파일부터 읽게요. 챕트 08, 정렬 및 구분화, 교재 86페이지. 자, 준비되어 있으면 진행하겠습니다. 편집 사용 눌러주시고요. 제1작업 시트의 B5에서 H1호 영역을 복사하여 자, 그럼 1작업 시트 선택하시고 B5에서 H1호 요게 우리가 말하는 그 데이터 입력되어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 의미죠. 자, 복사하여 단축키 사용하시고 자, 이번에는 제2작업이 아니고 제3작업입니다. 제3작업 시트, 제3작업 시트 클릭 그리고 B2셀 선택해서 컨트롤 V 모두 붙여넣기 컨트롤 V 모두 붙여넣기 그리고 하신 이후에 데이터가 제대로 화면에 보이지 않으시면 붙여넣기 옵션을 이용해서 원본 열너비 유지 왜? 원본은 자료가 깔끔하게 잘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여기 와서 또 크기 조절을 일일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출력 형태 그렇게 나와야 되고요. 조건 1. 구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자 정렬이 레드, 하이트, 디저트 오름 차순입니까? 내림 차순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사용자 지정 목록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구분합이라는 기능을 적용하기 전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분류 화면을 보니까 분류 필드가 정렬되어져 있어야 된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정렬 자 분류 필드 문자값 기준이고 형태를 보니까 오름차순 내림차순도 아니네요. 사용자 지정 목록 사용자 지정 목록 창이 나타나면 새 목록 클릭 오른쪽 목록 항목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시면 그 순서대로 레드 엔트 오타 조심하시고요. 하이트 엔트 리저트 그리고 추가 그리고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시면 되는 게 아니라 해당 목록을 이게 여러분 잠깐만 보실래요? 이게 미리 만들어져 제 같은 게 지금 미리 만들어져 있었나 봅니다. 원래 새로 만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선택해 주고요. 지금 만들어져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녀석들은 이렇게 지우셔도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 지우실 필요 없는데 시험은 없을 거니까. 이제 나갈 때 꼭 선택하고 나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확인. 그리고 확인. 하면 이렇게. 요 상태에서 자, 정렬하고 제품 코드의 개수와 수입 단가, 단가와 평균을 계산해요. 그래서 개수 계산하신 다음에 평균 계산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림을 보시면 개수가 밑에 있고 평균이 위에 있죠. 그러면 먼저 설정한 요약 정보가 밑에 가고요. 그다음 최근에 설정한 요약 정보가 위쪽에 올라가는 구조라고요. 그 순서가 바뀌면 부분 앞 지우시고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안 틀린 게 좋겠죠. 자, 부분합 기능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이고요. 관심이 대상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정렬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탭의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그리고 부분합 그룹할 항목, 분류별. 그냥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수, 문제 개수라고 그랬죠? 개수. 내 제품 코드의. 그럼 제품 코드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잘 보셔요. 그림, 필드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면 나머지는 체크 이제. 제품 코드 하나만. 그리고 처음 부분합을 나타내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되어 있든 해제되어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개수. 그다음에 자 데이터 탭에 이 상태에서 또 다른 요약 정보를 한번 더 적용하시면 됩니다. 부분합. 이미 관심이 대상이 되는 부분은 정렬되어 있으니까 부분합. 그다음에 분류. 그다음에 이번에 어떤 정보를 가면 수입 단가의 평균 뭐에 대한 계산 항목 제품 코드 해제하시고 보면 한 개만 있습니다. 한 개. 수입 단가 단위 달러.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새로운 값을 대치하는 옵션이 꼭 체크 해제되어 있어요. 이거 체크 안 하시면 이거 해제 안 하시면 뭐 지우고 다시 하셔요. 자 그리고 확인. 그 순서대로. 자 그다음 가로 2번 갑니다. 윤곽 지우세요. 윤곽 지우기 여기 윤곽선에 그룹 해제 목록 단순 여기 있는 이걸 윤곽이라 해서 이 영역을 저걸 없애버리겠다. 윤곽 지우기.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맞게 하시오. 색깔이 조금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마 이건 책을 만들 때 만드는 분하고 뭐 좀 차이가 있어 그런 거니까 이 색깔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자, 저장,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유형, 08, 다시 1. 자, 교재는 91페이지입니다. 자, 진행할게요. 실습할 시간 드릴게요. 자, 제1작업 B4에서 H12, B4에서 1작업 시트 선택, B4에서 BH12 범위 선택, 복사, 컨트롤 C, 제3작업 시트의 3작업 시트 선택, 제3작업 시트 선택, 그 다음 B2셀 선택, 붙여넣기. 모두 붙여넣기. 컨트롤 V. 그리고 붙여넣기 옵션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보이지 않으시면 원본 열너비 유지 설정해 주시고
다음 투자한 후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해서 조건 갑니다.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리할. 자, 출력 형태라는 건 어디죠? 서비스 부분을 이야기하네요. 서비스. 그럼 데이터베이스 선택. 업종별입니다. 업종별. 관심은 업종이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 여기. 데이터의 정렬. 업종 필드에 대해서 서비스 제조 IT 평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값 기준이고 서비스 제조 IT 오른쪽은 내인지는 잘 모르겠죠. 그럼 고민하지 말고 그냥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서 그냥 직접 적으세요. 그냥 그 순서대로. 머리 아프니까. 그게 오른쪽에 내세는 상관없습니다. 자, 새 목록 커서 놓으시고 그 있는 순서대로 서비스 엔터, 제조 엔터, IT 그리고 추가 그리고 나가실 때 서비스 제조 IT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정렬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부분합 기능을 적용한다. 뭐에 대해서 정렬했던 업종 별 관심이 돼서 그리고 잘 보세요. 개수가 밑에 있습니다. 개수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개수 뭐에 대한 업종에 대한 죄송합니다. 뭐에 대한 개수죠. 업종에 대한 개수네요. 업종 월 임대료 체크 해제 처음 부분합을 나타내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그게 왜 업종이냐면 업종 밑에 이렇게 2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새로운 값을 대치 확인 그 다음 다시 이 범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평균 정보도 나타냅니다. 부분합 관심의 대상이 되는 업종을 그룹화하여 화면에 보이는 묶어서 평균 정보를 나타낼 것이며 뭐에 대한 업종인가요? 아니죠. 보증금이죠. 이번에 보증금 업종 체크해야지 보증금 하나만 체크 보증금 하나만 체크 그리고 새로운 값을 대치를 하셔야 개수 평균이 이렇게 누적이 돼서 나타난다. 새로운 값을 대치 해제 그리고 확인 그리고 윤곽 지우기 그룹 해제 목록 단추 눌러서 윤곽 지우기 그리고 나머지 상황 출력 형태 비교해 보세요. 여기 B열, C열의 사이즈가 좀 적네요. 더블 클릭 B열 더블 클릭 C열 더블 클릭 그림과 같이 그리고 저장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2페이지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유형 08-2번 문제 한 3분 드릴게요. 빨리 하세요.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거라
타이핑 소리가 안 들려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하신 거하고 제 거하고 맞추죠. 제 틀린 게 있으면 이야기하시고요. 자, G1호까지 1시트에 B와 C까지 복사. 그 다음 제3시트에 가셔서 B 셀 선택하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한 다음 자료가 조금 잘 안 보이시면 찝찝하시면 원본 열너비 유지. 그 다음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거래처군요. 거래처를 정리를 하는데 뭐 오른차순 내림차순 고민하기 싫으시면 물론 지금은 오른차순 내림차순도 아니네요. 어쨌든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하여 새 목록 대신 해온 제 틀린 거 좀 찾아주세요. 삼빛공원, 삼신자동차, 아산자동차 추가해서 등록 그리고 나가실 때 선택하고 나가셔야 돼요. 삼빛 확인. 그럼 요 순서대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부분합 기능을 적용하라. 매출원액의 거래처 필드를 화면에 보이는 대로 묶어서 매출액의 합계를 해서 합계 계산할 거고 매출액 원에 대해서 처음 부분합을 나타낼 때는 새로운 값을 대치 체크되어 있든 해제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 확인. 그래서 이렇게 요약. 그 다음 이 범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합 기능을 더 적용해서 개수 정보도 나타내겠다. 거래처별로 개수 정보를 나타내는 누구에 대한 매출 코드에 대한만 체크. 그리고 새로운 값을 대치 해제하셔야 합계와 개수가 동시에 나타난다. 새로운 값을 대치 해제 확인. 그리고 윤곽 지우세요. 그룹 해제에 윤곽 지우기. 그리고 그림과 같은 형태로 작성하시오. 사이즈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됐다. 저장까지. 이렇게.